좋아요, 구독.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섹터를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섹터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사실 오늘 섹터 전반에서 모두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 그리고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이제 지난주에 2차 전지들이 좀 바닥권인가 아닌가라 긴가민가한 네. 위치에서 일단 반등은 잘 나와줬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3바닥, 뭐 4바닥, 뭐 4바닥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바닥을 계속 형성해주는 위치에서의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수급적으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많은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이제 매수가 좀 이어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EU가 중국에 이제 전기차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사업 부분들, CALT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이제 사업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요번에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 사실 약간의 지표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7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 사이에 성장주들 바이오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반발세 이런 모멘텀을 타고 좀 강하게 올라와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폭은 좀 둔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팩트로 그 데이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뭐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시장의 순환매적인 차원에서의 뭐 강한 반등 흐름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리튬이나 양극재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돌리는 흐름이지만 또 전해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런 거는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떤 좀 개별적인 어떤 그 이슈로 인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따라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조금 더 강한 쪽으로 우리가 붙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쪽으로부터 볼 때 종목은 어떤 걸 좀 선별을 해볼까요? 네, 시장이 사실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 네. 상승 추세에 국내 증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좋은 호재들이 있는 기업들은 우상향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쏠림이 그런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면 많이 빠져서 이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세가 이제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목 중에서 그 전액 관련된 종목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어저께 그 솔브레인 홀딩스도 그렇고 그리고 덕산테크피아도 그렇고 엔케미아 워낙에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전일 전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음봉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 모멘텀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 자원을 써서 만들어지는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한다. IRA 법안에 따른 어떤 그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를 시키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입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의 전액 마켓시어를 한 16% 정도 2026년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미국 전해 공장 뭐 하반기 이제 가동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 SDI 미국 배터리 생산하는데 이제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헝가리 공장 증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결국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중국을 우리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배제를 하는 상황에서 선택은 결국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주가도 뭐 그런 부분에 이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상승 흐름이 연속성 있게 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뭐 매수는 종가에 네.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고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대략 한 15% 정도 이렇게 업사이드가 있는 것 같고요.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저항이라 생각하고 보시고 손절가는 82,600원 정도 짧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이트 홀딩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입니다. 사실 AI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전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텐데 언제까지 관심 유효할까요? 앞으로 상당 기간은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요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력이 필요한 것은 팩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 대왕고래 테마가 이제 생겨나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의 공방이 굉장히 빠른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들 만큼의 그러한 변동성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영일만 이슈는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보다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지금 임팩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에 이제 시추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확률도 20% 밑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결국 에너지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던 에너지원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반도체 재료 협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혹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에게 이 재생 에너지 확대 권고하는 이제 제시를 좀 했어요.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중을 재생 에너지로 메꿀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좀 압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수소하고 전기는 좀 제외를 하고요. 원전, 해상풍력, 이제 태양광 이 세 가지 에너지원들의 어떤 순환매는 우리가 계속 좀 노려볼 만하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체코 수주가 있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 다시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가장 핫한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화 솔루션인데 네. 자, 오늘은 급등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무조건적인 우상향은 또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미국이 작정하고 중국 죽이기를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서 그럼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 누가 있을 것인가? 퍼스트솔라 그리고 이미 미국의 IRA 법안 때문이라도 공장을 다 완공한 하나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기지개를 피지 못했던 것은 중국의 저가 제품의 재고가 굉장히 많아서인데 이것도 지금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재고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냐면 이 재고가 쌓인 지 6개월이 지나면 그 제품의 관세가 붙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든 그것을 빨리 소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만들어낼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태양광 쪽에서의 승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에너지원들이 있겠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고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의 가격은 저는 충분히 투자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하나솔루션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명확하죠.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목표가를 55,000원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32,000원, 목표가가 이제 55,000원이면 거의 한 70% 제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잘 나갔었을 때 혹은 과거의 평균치 어떤 실적과 주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 기준으로 그냥 회복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5,000원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미리 준비한 대안 대책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55,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저가 제품이라든지 이런 품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애를 먹었지만 이제부터 빛을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